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그냥 편의상 진호 씨라고 할게요. 47살 중소기업 과장. 낮에는 회의에 보고서에 치여서 진짜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입을 당기고 눈 감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싶은 그 순간 진호 씨 방광이 말을 걸어요. 야, 나 좀 비워줘. 진호 씨는 일단 무시해요. 에이, 그냥 참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10분 후 방광이 다시 말해요. 야, 진심이야. 결국 입을 걷어차고 화장실 다녀옵니다. 다시 눕고 겨우 잠들고. 그리고 새벽 3시 또 눈이 떠져요. 이번엔 더 묵직해요. 진호 씨는 천장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 나이 먹었나 봐. 원래 이러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자버려요. 근데요, 오늘 제가 논문을 들고 왔는데요. 진호 씨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문 친구 9년차 약사입니다. 저 오늘은 아주 친숙한 주제 가져왔어요. 야간 빈뇨. 쉽게 말하면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논문 파보니까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진호 씨 얘기 계속하면서 풀어드릴게요. 지금 일하시거나 뭔가 하시면서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해요. 그냥 편하게 약사 친구가 조근조근 얘기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정의부터 가볼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논문 용어 그대로 읽으면 저도 졸리거든요. 야간 빈뇨, 딱 한 줄로 정의하면요.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것. 끝이에요. 진짜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야간이라는 게 꼭 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새 일하고 낮에 자는 야간 근무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낮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것도 야간 빈뇨예요.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고 있는 도중에 소변 때문에 깨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진호 씨한테도 해당되는 얘긴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소변 때문에 깬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깼다가 그 김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깼는데 어차피 깼으니까 화장실 들르는 거요. 그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야간 빈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변이 원인이 아니니까요. 논문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원인이 달라지면 해결책도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숫자 얘기 좀 할게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충격적인 숫자라서 오히려 재미있어요. 국내 연구를 보면요. 4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밤에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사람이 3명 중 1명이에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꽤 되실 거예요. 그럼 40세 이상 남성만 따로 보면 어떨까요? 전립선 건강검진 받은 남성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그룹에서는 2번 이상 깨는 사람이 10명 중 거의 7명이에요. 10명이 방에 앉아 있으면 7명이 손드는 거잖아요. 미국 연구에서도 비슷해요. 40세 이상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야간 빈뇨가 있대요. 유럽에서는요. 55세에서 75세 남성 중에서 야간 빈뇨가 전혀 없는 사람이 5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명 중 4명은 다 한 번 이상 깬다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야간 빈뇨가 특이한 증상이 아니에요. 거의 국민 증상 아닌가요? 진호 씨,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제가 한 말로 돌아가 볼게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했잖아요. 반은 맞는 이유. 나이 들수록 야간 빈뇨 빈도가 진짜로 올라가요. 30대엔 5명 중 1명 정도가 경험하는데 60, 70대 가면 둘 중 하나꼴로 올라가요. 나이랑 관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이 틀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20, 30대엔 야간 빈뇨가 없냐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20, 30대도 적게는 10명 중 1명, 많게는 5명 중 1명 가까이 이미 하룻밤에 2번 이상 깬대요. 젊다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야간 빈뇨가 노인 전용 증상이 아니잖아요. 논문이 딱 이렇게 말해요. 야간 빈뇨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에게 흔한 증상이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넘기는 순간 진짜 원인을 놓칠 수가 있어요. 47살 진호 씨가 딱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제 핵심 파트예요. 왜 밤에 소변이 마려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광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문제인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논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간 비뇨의 가장 흔한 원인, 방광 아니에요.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1등 원인이에요. 야간 비뇨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에서 이게 확인된대요. 83%요. 전문 용어로 야간 단뇨라고 해요. 방광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던 거예요. 야, 왜 나한테 뭐라 해? 나는 그냥 가득 찼으니까 신호 보낸 거잖아. 방광 입장에서는 할 말 있는 거죠. 그럼 소변을 왜 밤에 많이 만드냐? 여기서 호르몬 하나가 등장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역할은 딱 하나예요. 이 호르몬을 쉽게 비유하면 신장에 출근하는 야간 경비원 같은 거예요. 낮에는 문 활짝 열고 소변 마음껏 만들게 두는데 밤이 되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신장아, 지금 밤이야. 주인 자고 있어. 소변 공장 가동 좀 줄여. 정상적으로는요, 밤에 잠들면 이 경비원이 딱 나타나서 신장을 조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장이 알겠어 하고 소변을 줄여요. 우리는 밤새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비원이 어떤 이유로 밤에 출근을 안 하면 신장은 낮이랑 똑같이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요. 방광이 꽉 차고 진호 씨는 새벽 2시에 눈을 뜨는 거죠. 야, 신장아, 내가 분명히 밤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경비원이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 네, 호르몬이라는 경비원이 제대로 안 왔으면 신장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경비원이 왜 결근을 하냐?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줄기도 하고요. 다른 질환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 얘기 바로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이제 좀 놀라운 얘기를 해볼게요. 야간 빈뇨의 범인이 방광도 아니고 신장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진짜 범인이 전혀 예상 못한 것에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범인,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건 진짜 반전이에요. 코 고는 거랑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잖아요. 근데 연결이 돼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심장 오른쪽이 압박을 받으면서 특정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요. 그 호르몬이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소변 더 만들어. 즉, 코 골다가 산소 부족, 심장 압박, 호르몬 분비, 소변 증가,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깨. 이 연결고리가 논문에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약국에서 겪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다 가렸어요. 얼마 전에 60대 초반 남성분이 약국에 오셨는데요. 야간 빈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밤에 3번씩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혹시 코 많이 고세요? 했더니 옆에 있던 부인분이 바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코 골았는데 그거랑 관계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관계 있어요. 수면 무호흡 치료하고 나서 야간 빈뇨도 같이 줄었다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분도 결국 수면 클리닉 하셔서 수면 무호흡 진단 받으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코골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범인은 코였던 거죠. 두 번째 범인, 심장. 이건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연결이 했던 부분이에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낮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 쪽에 수분이 고여요. 저녁에 양말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 남는 거 아세요? 신발끈 자국처럼 오목하게 파이는 거요. 그게 다리에 수분이 고인 거예요. 근데 밤에 누우면요, 중력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쫙 돌아와요. 그러면 신장이 그 수분을 소변으로 열심히 빼내요.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낮에 다리에 물이 고이고 밤에 그게 올라와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범인은 심장인데 방광이 욕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범인, 당뇨.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소변량 자체가 늘어요.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간 빈뇨가 당뇨의 첫 신호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대요. 나 왜 이렇게 밤에 화장실 자주 가지? 하다가 병원 가서 당뇨 진단 받는 경우요. 네 번째 범인, 내가 먹는 약. 이뇨제 계열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확 늘어요. 약이 범인인데 방광이 억울한 상황. 그래서 야간 빈뇨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 신장, 폐, 호르몬, 수면, 심지어 약까지 전신 건강의 신호등 같은 거예요. 진호 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진호 씨는 야간 빈뇨를 그냥 뒀어요. 나이 탓이지 뭐 하면서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첫째, 수면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한 번, 두 번 깨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우리 몸이 밤새 뭘 하냐면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청소하고 면역 시스템 점검하고 기억을 정리해서 뇌에 저장하고 이 모든 게 깊은 잠 자는 동안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자꾸 끊기면 그게 다 엉망이 돼요. 논문에서 실제로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야간 빈뇨 있는 사람들은 총 수면 시간, 수면 효율, 렘 수면 비율이 모두 낮았대요. 숫자로 증명된 거예요. 둘째, 낮에 피곤하고 멍한 게 기본값이 됐어요. 진호실은 어느 순간부터 오후만 되면 커피를 2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회의 중에 멍하니 있다가 팀장한테 진호씨 괜찮아요?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어요. 기분도 자꾸 처지고 논문에서는 이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와요. 잠을 못 자니까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새벽에 졸린 채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골절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 노인 골절은 정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술, 장기 입원, 욕창, 폐렴, 심하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야간 빈뇨 하나가 어르신 건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미국 올m스테드 카운티라는 곳에서 장기 연구를 했는데요. 60세 이상 남성에서 야간 빈뇨가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야간 빈뇨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야간 빈뇨가 있다는 건 심장, 신장, 수면 등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호 씨가 나이 탓이지 뭐 했던 그 순간 몸이 보내던 신호를 조용히 무시한 거예요. 다행히 진호 씨가 이걸 들었어요. 오디오북이니까요. 진호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첫째, 생활 습관부터 바꿔봐요. 저녁 이후에 물 마시는 거 줄이기,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자기 전 화장실 한 번 들르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녁에 물만 안 마시면 해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심장 얘기 기억하세요? 낮에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분들은요. 오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도움이 돼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순환시켜서 밤에 한꺼번에 신장으로 쏟아지는 걸 막는 거예요. 발을 높이 올리는 게 밤에 화장실 덜 가는 비결이라니 좀 신기하죠? 둘째, 이뇨제 타이밍을 바꿔봐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요. 저녁에 드시던 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오후 일찍으로 당겨보세요. 약 하나 시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 빈뇨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판단해서 바꾸시면 안 되고요. 꼭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셋째, 약물 치료도 있어요. 방광이 예민한 게 원인이면 방광 안정시키는 약을 써요. 전립선 문제면 전립선 관련 약을 써요. 근데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면, 즉 아까 말한 야간 단뇨면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항이뇨 호르몬 경비원, 그 경비원이 부족한 거니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30분 만에 소변량이 확 줄기 시작해요. 실제로 남자는 3명 중 1명, 여자는 절반 가까이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약사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자면요. 이 약은 혈액 속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는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소금기가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복용 전과 초반에 혈액 검사를 하면서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절대 약국에서 그냥 달라고 하셔도 드릴 수 없는 약이에요. 꼭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쓰세요. 다시 진호 씨. 진호 씨는 결국 배뇨일지를 써봤어요. 배뇨일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3, 4일 동안 이것만 적으면 돼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소변 본 시간, 그리고 양. 양은 컵으로 대충 재도 되고 그냥 조금, 보통, 많음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걸 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말했어요. 진호 씨, 이거 야간 단뇨네요. 그리고 코골이 좀 있다고 하셨죠? 수면무호흡 검사도 한번 해봅시다. 나이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진호 씨가 그 신호를 드디어 받아들인 거고요.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원인이 방광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둘째, 야간 빈뇨의 1등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심장, 코골이, 당뇨, 약, 생각보다 다양한 범인이 있어요. 셋째, 방치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 빨간불 켜면 멈춰야 하잖아요.
아, 맞다. 나도 그러는데 하신 분 계시면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뇨일지 3, 4일 써서 병원 가져가기. 그 작은 행동이 진호 씨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다음 편에도 재밌는 논문 가져올게요. 좋아요랑 구독은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 또 만나요.